혹시 여러분은 요즘 자녀의 눈치를 보며 지내고 계신가요? 언젠가부터 내가 원하는 살보다는 자식 눈치를 먼저 보게 되고 살림 하나, 건강 하나에도 자식 말부터 듣게 되진 않으셨나요? 그게 부모의 당연한 마음이라 여겼는데 어느 날 자식 입에서 이런 말이 튀어나옵니다. 어머니, 요양원 알아보는 게 어때요? 아버지, 그냥 전문시설에 계시는 게 서로 편할 것 같아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여러분의 심장은 어떠셨을까요?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던 세월. 그 아이가 울까봐 밤을 지새우고 학교에서 괴롭힘 당할까 늘 걱정했던 세월. 성인이 되어서도 뒷바라지하며 마음 졸이던 그 오랜 시간. 그 시간이 단 한마디 말로 무너져버리는 순간입니다. 가장 두려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 두려움은 바로 내가 아무 쓸모없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그 순간입니다. 이제는 자녀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몸도 마음도 모두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자신이 쓸모없는 노인이 되었다고 느끼는 순간 인생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의 핵심은 내가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고 노후를 당당하게 살아가는 방법, 그리고 자녀가 감히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존경받는 부모로 살아가는 3가지 방법입니다. 이 주제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강원도 양양에 사시는 72세 김순자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김순자 어르신은 남편을 60대 중반에 먼저 보내고 홀로 3남매를 다 키우셨습니다. 막내 아들이 대기업에 취직하고 결혼한 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이제 혼자 계시는 거 너무 걱정돼요. 혼자 계시면 외롭기도 하고 혹시 무슨 일 생기시면 어쩌나 늘 불안해요. 그래서 어르신을 서울 근교의 요양시설에 모시려 했답니다. 그 말을 들은 김순자 어르신은 말없이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나는 너희들 위해서 산 게 아니야. 내 인생은 나 스스로 꾸려갈 거야. 그리고 나 아직 일할 수 있고 아직도 배우고 싶은 게 있어. 그 말에 막내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지금은 오히려 김순자 어르신을 존경하며 어디에 가서든 우리 엄마는 정말 멋진 분이라고 자랑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당당함이 가능했을까요? 이번 방송에서는 그 비결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삶의 중심을 되찾고 자녀도 감히 함부로 하지 못하는 멋진 부모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오늘 저와 함께 걸어가 봅시다. 다음으로 노후의 당당한 삶을 살기 위한 첫 번째 방법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강원도 김순자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으며 혹시 마음이 먹먹해지신 분 계신가요? 내가 그 어르신처럼 당당히 말할 수 있을까? 나는 왜 이렇게 자식 눈치를 보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변화의 시작점에 서 계신 겁니다. 이번에는 자녀가 감히 함부로 못하게 만드는 노후의 첫 번째 자립 조건, 바로 경제적 자립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경제적 자립이라고 하면 뭔가 거창하고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꼭 큰 돈을 벌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제적 자립이란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다는 자존감, 그리고 작게라도 스스로 버는 힘이 있다는 자부심, 그 2가지가 함께 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68세 박남수 어르신은 어릴 때부터 3남매를 키우기 위해 식당 일과 청소 일을 번갈아 하며 살아오셨습니다. 남편과는 일찍 사별하고 막내 아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잠 한 번 제대로 자지 못하며 허리 펼 새 없이 일만 하셨다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막내가 결혼 후 어르신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이제는 좀 쉬시죠. 손주도 봐주시고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내는 게 좋지 않으실까요?
그 말에 어르신은 처음으로 마음이 흔들렸다고 합니다. 평생을 자식 위해 헌신했는데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않겠냐는 말. 그 말이 달콤하게 들렸지만 어르신은 며칠을 고민 끝에 결심을 바꾸셨답니다. 그 길로 동네 주민센터에 노인 일자리 신청서를 들고 매일 도서관 책 정리 아르바이트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몇 시간 책 정리와 도서관 주변 청소를 하며 한 달에 35만 원을 받지만 그 돈이 그렇게 고맙고 귀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 돈으로 식료품도 사고 가끔은 손주 옷도 하나씩 사주면서 오히려 자식들보다 더 어깨 펴고 당당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나를 책임지고 있다는 자부심, 내가 아직은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감각, 그것이 바로 경제적 자립의 본질이었던 겁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에 자식에게 기대는 것이 효도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효도는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는 부모의 자립심에 있습니다. 자식은 그런 부모를 가장 존경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돈은 아들 주려고 아껴두는 돈, 이건 딸 시집 갈 때 써야 하는 돈,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통장을 자식 이름으로 나누고 계시진 않나요? 여러분의 노후를 위해, 여러분 자신을 위해 지금 그 통장 중 하나는 여러분만을 위한 자존감 통장으로 남겨두십시오. 한 달에 몇만 원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쓰고 싶은 것을 사는 날, 기분 좋아지는 옷 하나, 새로 나온 책 한 권, 아니면 혼자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 여유. 그 작은 소비가 여러분을 당당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돈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했다는 사실 자체가 여러분을 존경받게 만들고 여러분 스스로를 지켜주는 보호막이 되어줍니다. 이번에는 그 경제적 자립보다 더 깊고 단단한 두 번째 존경의 조건, 바로 정신적 자립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72세 이정의 어르신은 세상에서 가장 온순하고 따뜻한 엄마였습니다. 남편의 강한 성격에 맞서 본 적도 없었고 아들이 고등학교를 자퇴하겠다고 했을 때도 무조건 내 뜻을 따르겠다며 수긍하셨습니다. 그렇게 평생 가족들의 결정을 따르고 늘 맞춰주며 살아오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르신에게 변화가 찾아온 건 남편이 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난 이후였습니다. 처음에는 자유를 얻은 것 같아 홀가분하셨다지만 막상 혼자 살아보니 뭔가를 스스로 결정해본 기억이 없다는 걸 깨달으셨답니다. 어디를 가도 무엇을 사도 늘 누군가의 눈치를 보게 되고 심지어는 오늘 저녁 메뉴 하나조차 아들한테 물어보고 나서야 정할 수 있더랍니다. 그렇게 1년을 보내고 나니 이정의 어르신은 결심하셨습니다. 나는 지금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겠다. 처음엔 어렵고 낯설었다 합니다.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리고 스스로 여행을 계획하고 지역문화센터의 철학 강의도 수강하면서 하루하루 자신을 되찾기 위한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어르신은 아들에게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겨울엔 제주도로 한 달 살이하러 간다고. 아들은 깜짝 놀라며 말렸지만 어르신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여행을 다녀온 뒤 이정의 어르신은 달라졌습니다. 더 단단해졌고 더 밝아졌고 무엇보다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 변화는 가족 모두에게도 놀라운 감동을 주었습니다. 자식들은 이제 어머니를 지켜줘야 할 대상이 아닌 삶을 배워야 할 인생의 멘토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정신적 자립이란 내가 나에게 묻는 힘입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지금 내가 진짜 바라는 건 무엇이냐? 그리고 어떻게 살고 싶으냐? 이 질문에 스스로 답할 수 있어야 정신적으로 독립된 인생이 됩니다. 정신적 자립은 비단 지적 능력이나 지식에 많고 적음에 달린 게 아닙니다.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는 용기, 자기 인생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그것을 스스로 지켜내는 힘입니다. 자녀에게 끌려가는 인생이 아닌 자녀와 나란히 걷는 인생을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먼저 정신적으로 단단해지셔야 합니다. 그럴 때 자식은 부모를 부양의 대상이 아닌 배움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노년기에 정신적 자립을 갖춘 부모는 자식에게 부담이 아닌 자부심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립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찾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 참기만 했던 감정, 미뤄만 뒀던 취미생활, 이제는 여러분이 자신에게 허락해 주셔야 할 시간입니다. 정신적 자립이란 나는 나라는 믿음, 그 믿음이 바로 여러분을 존경받게 만드는 두 번째 비결입니다. 다음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그러나 요양원으로부터 멀어지는 세 번째 힘, 바로 관계적 자립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사는 75세 이만식 어르신은 자녀가 셋 있습니다. 아들은 미국에, 큰딸은 수원에, 작은 딸은 고양시에 살고 있죠. 이 어르신은 참 자상한 분입니다. 자식들에게 단 한 번도 부담 주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세월이 흐르고 나니 관계가 조금씩 멀어졌다는 겁니다. 자식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연락도 뜸해졌고 한 달에 한 번 얼굴 보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처음엔 섭섭했답니다. 하지만 곧 이만식 어르신은 스스로에게 물으셨답니다. 내가 자식들 말고 의지하고 이야기 나눌 사람은 있는가? 그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주민센터가 주관하는 시 낭독 동아리에 가입하셨답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 차를 마시고 함께 시집을 돌려 읽으며 매주 한 번씩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삶이 달라졌답니다. 가슴속 응어리가 풀어지기 시작했지요. 누군가와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 내가 누군가의 삶에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만식 어르신은 깨닫게 되신 겁니다. 이게 바로 관계적 자립입니다. 누군가와 진심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 그 안에서 인정받고 공감받는 경험, 그것은 육체적 건강보다도 정신적 건강보다도 노년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힘입니다. 관계적 자립이 없는 노후는 고립입니다. 그리고 고립은 곧 몸보다 먼저 마음이 늙게 만듭니다. 우리는 흔히 자녀를 노년의 버팀목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녀는 여러분의 인생을 지속적으로 지탱해주기 어렵습니다. 그들도 각자의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노후에 의지해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녀가 아닌 나와 삶의 리듬을 공유하는 또 다른 친구, 또 다른 이웃, 같은 길을 걸어가는 누군가입니다. 그 관계를 만들어 놓아야 자녀가 바빠질 때도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그 관계 안에서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됩니다. 존경은 외롭지 않은 사람에게 갑니다. 요양원에 가는 사람은 몸이 아파서가 아니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관계적 자립은 혼자 살아가는 능력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과 건강하게 엮일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은 자녀가 감히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관계는 여러분의 품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까지 나눈 세 가지 자립을 종합하여 실제로 자녀가 요양원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실천 가능한 전략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마무리 이야기로 함께 하겠습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74세 이수정 어르신은 몇 달 전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둘째 아들이 말도 없이 요양원 브로슈어를 집에 들고 와서는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엄마, 이제 혼자 계시는 거 위험해요. 요양원 생각 좀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이수정 어르신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다고 하셨습니다. 평생 자식 위해 희생하고 자신을 낮추며 살았는데 자식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는 그 모든 시간을 허무하게 만들었지요. 하지만 이수정 어르신은 그대로 무너지지 않으셨습니다. 하루를 꼬박 고민하시고 그 다음 날 아들과 진지한 대화를 하셨습니다. 나는 요양원 가지 않겠다. 그리고 아직 그럴 만큼 허약하지도 않다. 내가 혼자 살기 불편해진다면 그 전에 내 방식대로 대처할 준비도 되어 있다. 그렇게 말하며 이수정 어르신은 다음 세 가지를 실행에 옮기셨습니다. 첫 번째는 주치의와 상담해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의료적 신뢰를 쌓는 것이었습니다. 스스로의 건강을 객관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자녀가 염려하는 근거를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두 번째는 주택 안전 리모델링을 시작하셨습니다. 화장실에는 미끄럼 방지 바닥을 깔고 침대에는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손잡이를 설치하며 위험 요소를 줄이는 생활 환경을 마련하셨습니다. 셋째는 비상 상황에 대비한 이웃 돌봄망을 구축하신 것입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사는 동년배 친구들과 응급 연락망을 만들어 서로 하루에 한 번씩 연락을 주고받는 약속을 한 것이죠. 이런 준비 과정을 본 아들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이며 이렇게 말씀드렸답니다. 엄마가 이렇게까지 하실 줄 몰랐어요. 제가 너무 앞서 나갔네요. 죄송해요. 이수정 어르신은 그날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직접 지키는 데 성공하셨습니다. 그 세 가지, 의료적 확인, 생활 환경 조정, 사회적 안전망 구축. 이것은 단순히 실천적인 준비가 아닙니다. 자녀에게 나는 내 삶을 주도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행동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혼자 살다 넘어지면 어떡해요? 혹시 치매라도 생기면 자식이 책임지잖아요. 맞는 말입니다. 그럴 가능성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노인이, 모든 부모가 자녀에게 삶을 맡겨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무작정 의지하지도 않고 무조건 고립되지도 않으며 내 삶을 내가 설계하고 내가 책임진다는 태도입니다. 그 태도가 자녀를 움직이고 자녀의 존경심을 끌어냅니다. 이수정 어르신처럼 요양원이라는 단어가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말로 들리지 않게 하려면 여러분 스스로 나는 나를 지킨다는 선언을 해야 합니다. 이제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며 노년을 단단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한 줄의 마무리 메시지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경기도 안산에 사는 76세 윤재순 어르신은 오랫동안 이런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오셨습니다. 나는 왜 자식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할까? 내가 낳고 키운 자식들인데 왜 그들의 결정 앞에서 늘 작아지는 걸까? 윤재순 어르신은 여느 부모처럼 자녀를 끔찍이 사랑해왔습니다. 장남은 대기업에 들어가느라 대학 때부터 생활비를 거의 혼자 마련했죠. 그때 윤 어르신은 허리 디스크 통증을 참고 남의 집 식당 일을 나가셨습니다. 엄마 덕분에 이 자리까지 왔어요. 그 말을 아들이 해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야기를 나누던 중 장남이 툭 내뱉듯 말했답니다. 엄마는 이제 좀 조용히 계셔. 우리 일에 자꾸 끼어들지 마. 자식은 자식 인생이 있잖아. 그날 밤 윤 어르신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녀에게 너무 깊이 헌신한 부모는 어느 순간 자기 자리를 잃게 됩니다. 그토록 애써 만든 집인데 어느 날 문득
그 안에서 자신은 손님이 됩니다. 그런 마음의 아픔이 곧 요양원이라는 단어를 현실처럼 다가오게 만듭니다. 윤 어르신은 그 뒤로 자신에게 3가지 질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첫째, 나는 누구에게 존중받고 싶은가? 둘째, 그 존중을 받기 위해 나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셋째, 내가 지금 이 순간 내 삶을 책임지고 있는가? 이 질문을 거듭 반복하며 윤 어르신은 인생의 방향을 조금씩 돌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우선 자녀에게 끊임없이 조언하던 습관을 멈추셨습니다. 그 대신 자녀와의 대화 속에서 질문을 중심으로 말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너는 그 일 어떻게 생각하니? 엄마 생각은 그렇지만 너는 어떤 방향을 보고 있니? 이런 말투는 부모의 권위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자녀가 스스로를 존중받는다고 느끼게 합니다. 두 번째로 윤 어르신은 자신만의 일정을 만들었습니다. 자녀의 스케줄에 맞춰 움직이던 예전과 달리 매주 월요일에는 동네 작은 도서관에 가고 수요일에는 근처 공원 벤치에서 같은 동네 친구들과 차를 마십니다. 스스로의 일상을 만들어가는 그 행동이 자녀에게는 큰 신호가 됩니다. 우리 엄마는 외롭지 않다. 우리 엄마는 스스로의 시간을 즐길 줄 안다. 이 인식이 생기면 자녀는 더 이상 부모를 요양원이라는 공간에 미리 넣고 판단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립의 조건은 크지 않습니다. 돈이 많아야 하는 것도 지식이 뛰어나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시간에 책임지는 태도, 자기 말을 다스리는 지혜, 자기 공간을 존중하는 감각, 이 3가지가 쌓이면 자녀는 감히 부모를 자신의 판단으로 움직이려 들지 못합니다. 윤재순 어르신이 다시 자신의 자리를 되찾은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존경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존경하게 되는 순간 요양원이란 단어는 가족 대화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 이야기와 함께 오늘의 모든 흐름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81세 김우진 어르신은 요양원 이야기가 가족회의 안건으로 올라왔을 때 조용히 가족들에게 한 장의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그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마지막까지 책임지고 싶다. 누구에게도 짐이 되고 싶지 않다. 나를 가족이라 부르는 사람들은 내 뜻을 존중해 주기를 바란다. 그날 이후 아들 부부는 요양원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의 힘은 돈이나 건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뜻을 분명히 표현할 줄 아는 태도, 그 태도가 자녀로 하여금 부모를 다시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함께 사는 것이 힘들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힘든 이유가 노인의 건강이 안 좋아서가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부모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적절히 다스리지 못하고 타인의 삶에 계속 개입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기 일상에 만족하고 자기 삶의 의미를 찾고 있다면 자녀는 그런 부모와 함께 있는 것이 오히려 편안하다고 느낍니다. 다시 말해, 노후를 존엄하게 살고 싶다면 자녀의 태도를 바꾸려 하기보다 자신의 내면부터 바로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3가지를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존중받는 말투를 사용하십시오. 자녀에게 명령하거나 꾸짖는 말보다는 질문하고 기다리는 대화가 자녀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둘째, 하루의 일정을 스스로 만드십시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가야 할 곳, 만나야 할 사람, 읽고 싶은 책, 그런 목록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존재의 중심을 잃지 않게 됩니다. 셋째, 삶의 가치관을 글로 남기십시오. 누군가 대신 정해준 삶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선택한 방식이 있다는 것을 자녀에게 보여주십시오. 노년은 자기 인생의 결론을 써내려가는 시간입니다. 그 결론이 존경이라는 말로 기억되기 위해선 결코 자녀의 결정에 휘둘려선 안 됩니다. 어느 철학자는 말했습니다. 자신을 위해 삶을 설계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당신을 위해 그럴듯한 계획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그 계획 안에는 당신의 존엄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었던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노후의 요양원을 피하는 방법은 단순히 건강을 챙기는 것이 아닙니다. 더 본질적인 것은 내가 누구인지,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 여정에서 자녀도 주변 사람도 여러분을 절대 가볍게 보지 못할 것입니다. 방송을 마무리하며 여러분의 마음에 오늘 한 문장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자녀가 나를 어떻게 대할까를 고민하기보다 나는 어떤 부모로 살 것인지를 먼저 선택하십시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가장 존엄하고 당당한 계절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방송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노후에 빛나는 지혜였습니다.